이곳은 시골이다. 그리고 난 귀촌 한 지 4년 차인 반백수다. 어쩌다 보니 이곳에서 한량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한때는 나도 치열한 도시인의 삶을 살았다. 나름 명문다라는 곳을 나와 외국에서 석사까지 밟았다. 그런 나를 보면 혹자는 간혹 안타까움을 표한다. 그럴 거면 왜 대학 갔어요? 공부한 시간이 아깝네요. 이런 아웃사이더를 공부시켜준 부모님만 안 됐다는 뉘앙스인데 이 댓글 혹시 아빠? 사실 난 이해한다. 학벌이 아까울 수 있다. 되레 눈물이 나는 건 사람들이 내 학부 때 전공을 알고 난 다음에 보이는 반응이다. 내가 철학을 전공했다는 걸 알면 그들은 갑자기 수긍한다. 어쩐지 그래서 이렇게 변변치 않게 살고 있구나. 맞다. 난 인문학이 종말을 맞은 사회에서 인문학과 함께 종말을 맞았다. 철학과 나와서 방구석에 취직한 뒤로 연락이 끊어진 그 백수 동창, 그게 바로 나다. 난 철학과를 나왔다. 철학과를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둘로 갈린다. 그럼 사주 볼 줄 알아? 아니면 학교 간판 때문에 간 거구나. 사주는 못 본다. 학교 네임밸류를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때문에 철학의 청춘을 불사른 것도 아니다. 난 소신지원을 했다. 당시에 난 우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으며 삶의 목적은 뭔지,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철학과를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철학과를 나오면 새 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인문학은 문송합니다가 유행어일 정도로 개똥 취급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철학은 가장 천대받았다. 문학인은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다는 소리라도 듣고 역사광은 지식인 대접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철학인은 졸업 후에 철학관 차리는 거 말고는 별다른 미래가 없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직접 겪어본 바에 따르면 그건 사실이다. 철학과 졸업생들이 뭘로 벌어먹고 사는지는 나도 잘 모른다. 졸업 후 진로가 중구난방인 탓이다. 철학자가 취업이 잘 되던 시절은 고대 그리스가 마지막이었다. 오늘날 전통 철학을 한답시고 튜닉 하나 입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우주의 진리를 논한다면 지하철 1호선 할아버지 취급밖에는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철학과에 소신지원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난 대학에서 앞으로 인생의 기반이 될 학문을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철학 공부가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묻는 이도 있을 것이다. 기왕 공부할 거 기술이 남는 전공이나 직업으로 이어지는 전공을 선택해야지. 철학은 실용적이지 않다고.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철학은 실용성을 위해 탄생한 학문이다. 과거 유럽의 슈퍼리치 귀족 메디치 가문은 자녀들에게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 공부를 시켰는데 그건 신학적 논의에만 치우친 스콜라 학문보다는 실용적인 학문을 가르치고자 하는 귀족 맘들의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은 자녀들이 현실 세계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을 배우기를 바랐다. 현실 세계에서 하루 24일 365일 도움이 되는 게 뭘까? 그건 서양 철학의 어원을 보면 알 수 있다. 필로소피의 어원은 지혜를 사랑한 학문이다. 지혜의 부재가 인생을 엄청나게 고달프게 만든다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지혜는 어디에나 필요하고 그래서 철학은 어디에나 접목시킬 수 있다. 정치 철학, 경제 철학, 인문 철학, 과학 철학 등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된다. 삶과 고민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철학은 무조건 필요하다. 그런 게 사는데 무슨 도움이 돼? 도움이 되게끔 철학자들이 다 친절하게 해설지를 만들어놨다. 인생은 왜 뜻대로 되지 않는 건지, 세상은 왜 이 모양이 꼴인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사는 게 고됐던 건 지금이나 과거나 다를 바 없고 그런 근본적인 고민에 도움을 주고자 당대 최고의 현자이자 과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예술가이자 신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천재 철학자들은 세상의 구조와 문제에 각기 다른 공식을 적용해 풀이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사람들이 세상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는데 지대한 도움이 된다. 이를테면 졸업을 한 뒤 한동안 무지개 별다른 목표도 없는 무지렁이 상태였던 나는 대단히 초조했다. 사람들은 모두 나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했다. 취준을 하면서 학원에도 지원했고 빵집에서도 일했으며 영어 학습지 강사 일도 했고 심지어 유치원에도 지원했다. 마음대 보이는데? 야, 모른 척하고 놀자. 난 무엇을 해야 내가 진짜로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몰랐다. 원래의 성격대로였다면 나는 계속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라고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날 혼돈의 카오스에서 구원해준 건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이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라는 노자의 가르침은 내게 큰 깨달음을 줬다. 도덕경을 읽고 난 내가 좋아하던 일러스트 프리랜서 일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손을
시간을 놓았다. 초조해서, 불안해서, 학벌이 아까워서, 많은 돈을 벌거나 그럴듯한 진로를 찾고자 안달하던 걸 그만둔 거다. 무의자연을 따르자 무엇이든 억제로 통제할 필요가 없어졌다. 난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해내려는 긴장된 삶에서 벗어나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나머지는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인생은 알아서 제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경력이 쌓였고 페이가 올랐으며 여유가 생기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형태가 그려졌다. 마치 노를 놓아버리자 강물이 절로 배를 밀어주는 듯한 기분이었다. 철학이라는 게 그렇다. 철학은 정답을 주진 않는다. 밥을 먹여주지도 않고 돈을 벌어다 주지도 않는다. 그보다 철학은 내 삶의 전반에 깔려서 늘 도움을 주는 패시브 스킬 같은 것이다. 철학에 발을 들이면 수천 년 동안 쌓인 현자들의 방대한 지혜 데이터베이스가 내 것이 된다. 그리고 난 그 지혜를 바탕으로 나만의 철학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인생을 풀어나갈 나만의 공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가 귀촌을 결심한 데 철학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살아도 큰일 나지 않는다는 걸, 남들이 살라는 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나는 철학을 공부하며 깨달았다. 비판적 사고, 복융합적 인재, 리더십, 창의력 여러 가지 얘기를 늘어놓지만 사실 철학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소중한 건 삶을 살아가는 지혜다. 우린 그로 인해 옳고 그름을 알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며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 여기에 궤변을 그럴듯하게 늘어놓는 언변 능력을 얻는다면 그건 덤이다. 물론 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성공적인 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풍랑이 휘몰아치는 바다에 등대가 되어줄 것이다. 인생은 여전히 고단하고 삶의 고전은 끊임없이 찾아올 테지만 등대의 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쳐나가던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만큼은 지워줄 것이다. 내게는 철학이 그랬다. 그렇게 오늘도 시골의 객동 철학자는 야부리를 털면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친구가 없는 것도 어쩌면 이 때문이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 혼자 사색하기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는 것이다. 오늘도 난 황량한 집을 꾸미느라 온종일 바빴다. 아빠 근데 저번에 그러지 않았냐? 시골 막 겨울 황량해가지고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겨울이 되면 시골 정원은 삭막해진다. 하지만 걱정 없다. 식물들이 재정비에 들어가는 겨울이야말로 다른 각종 장식을 사용해 정원을 꾸며볼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황량한 정원에 아름다움을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창의력의 발현 아닌가. 뭐야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철학 명언에 쩌들은 고인물 철학도는 과거 현자들의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 그 말 모르냐? 나르는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반드시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이것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이다. 사실 이 표현은 창조와 변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선 내면의 혼돈과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정원이라고 적용 못할 건 없다. 그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드는 그 기쁨! 진정한 아름다운 혼돈 속에서 태어난다. 알겠느냐? 왜 못 알아들어? 진정한 아름다움. 철학은 원래 유연해야 한다. 황량한 인간관계만큼이나 황량한 정원을 꾸미면서 30대 미혼 무직자는 나름의 다채로운 삶을 살아간다. 스트레스 겁나 푸시네. 그러니까 겨울에 식물을 추가적으로 심는 건 불가하다. 사람도 겨울에는 이사를 꺼리는데 식물이라고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대신 겨울 정원을 꾸밀 장식을 구매했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왜 그러는 거지? 귀여우려고. 저 영악한 것. 저 앞니 뭐야? 소셜리스 같은. 코딱지파고 있어. 뼈대만 남은 아치에 태양광 꽃을 달아줬다. 근데 이거 두르면 더 이쁠 것 같아. 애기 안 돼. 나중에. 아이씨. 야 하지 마세요. 얘는 인간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안 듣는다. 도망. 왜 신났는데? 나뭇잎 혼자서도 저러는 거야? 아, 귀여워.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고양이는 절대적으로 감정에 정직하다고 말했다.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고양이처럼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밑에부터 올라가는 게 맞지 않냐? 이거 은근 귀찮은데? 계속 꽃이 떨어져! 아, 힘들어. 세상에 쉬운 일이 없구만. 마음을 비워야 하느니라. 고통도 공한 것이니라. 고통이 공하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어려울 일이 없느니라. 참을인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나의 죽음을 면한다. 참지 않으면 죽는 건 나뿐이다. 수명이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있어. 스트레스. 로아는 허허 벌판에 가짜 나비를 심어주고 이제 실종된 꽃들을 찾아서 다 달아준다. 휴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꽃들을 다시 붙여줬다. 다시 수리. 아무것도 없는 화단에 나비만 덜렁 날아다니는 모습이 을씨년스럽고 좋다.
설치 완료. 별로 달라진 건 없지만 아무튼 얼굴에 점 하나 찍은 정도의 변화는 있는 듯하다. 애교. 이상한 거 뭐가 이렇게 많이 생겼지? 일단 곤양이는 차이를 알아차린 것 같다. 뭐야 또 뭐야. 아니, 저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놀이를 계속 하고 있어. 왜 이렇게 귀엽냐. 밤이 되고 나서야 전등들은 제 진가를 발휘했다. 한겨울에 이거 보려고 밖에 앉아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그래도 그냥 기분 전환은 된다. 저녁은 떡만둣국이다. 들어가는 건 파, 노루궁뎅이 버섯, 표고버섯과 철학 한 스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는데 맛있는 거에 집착하지 말랬다. 먹기 위해 살지 말고 살기 위해 먹어라. 그때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식탐에 미쳐서 몸을 망치는 놈들이. 그런 한심한 놈들을 보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뼈 있는 얘기들은 한 번 들으면 뇌리에 남아 평생 사람의 정신을 지배한다. 기왕 지배당할 거면 심신의 이로운 사상에 지배당하는 편이 낫다. 이게 건강밥이야. 요즘 쌀도 줄이려고 하고 있어. 쌀 백미 안 좋다며. 음식이 너의 약이 되게 하라. 약이 너의 음식이 되게 하라.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식탐에 미친 사람은 존재하고 약보다는 독약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이다. 인류는 정말 더럽게 한결같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 어제 먹다 남은 잡채에다가 밥을 넣어서 잡채밥? 몇천 년 동안 똑같은 교훈이 통용되는 걸 보면 말 다 했다. 운동도 그렇다. 맨날 달리기 해야 돼. 애교도 같이 뛰어야 돼. 우리 맨날 달리기로 했잖아. 모르냐?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진짜 싫다. 이런 거는 입으로 내뱉는 순간 광인이야. 플라톤은 운동이 몸에 좋을 뿐 아니라 영혼의 조화에도 필수적이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말 외에 어떤 교통수단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도 운동 부족이던 인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2400년 전 사람들보다는 발전된 삶을 살아야 하므로 매일 최소한의 운동은 반드시 실천한다. 탁월함은 습관에서 온다. 당연한 거 아니야? 좋은 습관 지키는 거 자체가 탁월해. 야, 꼬리 봐라. 반가워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하면서 오잖아. 여기까지 와주셨어. 엄마 아이고 반가워해. 이뻐. 아이고 이뻐. 인문학이 죽은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들 말한다. 나는 요즘만큼 그 말의 울림이 크게 느껴지는 때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기술적으로는 편안하지만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인간 소외, 삶의 의미 상실 등 수많은 딜레마가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는 우리를 혼란케 하고 지금의 인류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 같은 모양새다. 이런 시대의 철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옳고 그름을 알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하게끔 하며 내면의 성장을 통해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세상을 알게 한다. 그것이 내가 비인기 전공인 철학을 공부하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루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밖에서 고양이랑 놀아주기 망설여지는 추운 날씨다. 느낀 점. 겨울의 시골은 춥고 황량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버리는 시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추운 계절은 삶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계절일 뿐이다.